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패킹 몬스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뭐 항상 제가 비주얼에 신경을 쓴 적은 없지만 오늘은 정말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이유는 퇴근을 하고 왔는데 해가 아직 지지 않았어요. 해가 지지 않아서 오늘은 리뷰를 찍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리뷰를 할 거냐고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텐트가 있죠. 힐레베르그 니악. 저의 드림 텐트 힐레베르그 니악을 구입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저기 보이는 저 뒷동산에서 피칭도 해봤고 하룻밤 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텐트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힐레베르그가 하나도 없어서 힐레베르그 니악이 드림 텐트라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힐레베르그 난로 3 GT 모델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오래 썼죠. 그런데 왜 MSR 허바허바도 있고 텐트 여러 개 있는데 니악을 왜 샀고 너는 니악을 왜 갖고 싶었냐라고 묻는다면 실제로 힐레베르그는 텐트 메이커죠. 되게 자신있게 텐트 메이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텐트 자체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을 뿐더러 정말 좋아요. 그 좋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 저는 실제로 힐레베르그 난로 3 GT를 가지고 태풍도 맞아봤고 그리고 정말 호우주의보서부터 어떠한 상황이든 다 맞아봤어요. 그런데 그 텐트는 저를 지켰습니다. 그 텐트가 레드라인인 이유도 있어요.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좀 튼튼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구입한 힐레베르그 니악 같은 경우엔 옐로우 라인이죠. 옐로우 라인도 경량화를 추구를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 원단의 무게를 줄이고 그렇게 좀 다른 부분에서 감량을 하는 부분과는 다르게 힐레베르그는 경량을 해도 힐레베르그입니다. 정말 튼튼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힐레베르그의 내구성과 그리고 힐레베르그의 성능에는 부정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사악한 가격 때문에 많이들 구입을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텐트 갖고 싶다는 거 드디어 구입하셨네요. 저도 그 텐트를 갖고 싶어요. 저도 그 텐트 사고 싶어요. 돈 빨리 모아가지고 그 텐트 사고 싶어요 등등. 많은 분들이 제가 텐트 산 거를 굉장히 반가워하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텐트를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샀느냐? 제가 돈이 많아서 샀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누구든 이 텐트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텐트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봤는데 택배 상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얇고 긴 상자였죠. 뭐지? 올 게 없는데. 그리고 그냥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죠. 힐레베르그 니악 샌드. 텐트가 저도 모르게 와 있었습니다. 뭐 누가 선물로 줬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도 술 취하면 본인도 기억 못하는 사이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택배가 도착하고 나니까 못 물리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른 거 좀 덜 쓰고 쓰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쓰게 됐고 그렇게 이 텐트를 갖게 됐어요. 제가 갖고 싶은 거를 네이버 페이에서 장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조금씩 담아놨던 게 다 배송이 왔어요. 전체 묶음 배송으로 신청을 했나봐요. 근데 전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힐레베르그 니악의 오너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니악 갖는 방법 아셨죠? 자, 오늘 밤 술 한잔 렛츠 기릿. 근데 아파트 단지 내를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에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어디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좀 스팟 좀 찾아다녀 볼게요. 한적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명이 조금 어두울 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빠르게 피칭하고 텐트의 장단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텐트를 텐트백에다가 넣고 다니지 않고 이 미스테리월사에서 나오는 패커블 디팩 이거에다가 텐트를 넣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원래 텐트 케이스에다 넣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습기가 묻어 있을 때 꾹 눌러서 보관을 하게 되니까 텐트 자체가 조금은 찌그러지고 주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쑤셔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이 패커블 디팩을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 패커블 디팩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많은 분들이 사이즈를 물어보셨어요. 이 패커블 디팩 엑스라지 사이즈면 힐레베르그 난로 3 GT 모델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그라운드 시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텐트든 이 엑스라지 사이즈에는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디팩에다 넣는 이유. 자, 모든 텐트 케이스들이 그렇겠지만 이렇게 좁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을 해가지고 그 배낭에다가 구겨 넣게 되죠. 불편해요. 그런데 디팩 자체는 형태 자체가 배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라운드 형태의 D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낭에 수납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래 케이스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폴대 자체는 가방 옆에다 꽂고 다니는 게 저는 편합니다. 여기에다 같이 이렇게 넣고 그냥 가방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좀 좁은 산악 지역을 갈 때는 그게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서 배낭에다가 그냥 꽂고 다닙니다. 자, 구성품으로는 이 팩 자체가 그 힐레베르그 난로랑은 조금 달랐어요. 힐레베르그 난로 같은 경우에는 V팩이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회오리 모양이 지게끔 정말 잘 보이시나요? 나선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량 팩 같은 경우에는 강성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V팩만 해도 제가 겨울철 땅에 박아도 휘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성을 보였는데 이렇게 3선으로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박혔을 때 훨씬 더 잘 지탱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 15cm 정도? 15cm에서 20cm 정도의 구조인데요. 이런 식으로 박았을 때 굉장히 짱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얘는 그냥 계속 쓸 거예요. 제가 왜 기존에 듀랄루민 팩을 썼냐면 이렇게 3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박혔을 때 더욱더 견고한 면이 있어요, V팩보다. 그랬었던 거지 그냥 원래 힐레베르그 팩 V팩 자체가 아까워서 안 쓴 건 아니었습니다. 얘는 쓸 거예요. 그렇게 이 똑같은 팩은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10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처음에 여기 포장에 10개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저는 다 띄워버렸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에서는 그 푸프린트 사용 꼭 해야 될까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니악이라는 텐트는 푸프린트를 구입을 했어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20D 고강도 립스탑 나일론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에는 10D 립스탑 나일론 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수치성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내수압이 3000이니 2000이니 그렇게 적혀들 있는데 제가 먼저 이너 쪽 바닥을 보니까 조금 얇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수압을 떠나서 경량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얇아진 부분이 있어서 얘는 푸프린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는 난로 3GT라든지 MSR 허바허바라든지 뭐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푸프린트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너의 바닥 부분이 좀 두꺼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델은 제가 조금 단점으로 짚을 만한 게
이너의 바닥 자체가 그 내수압을 떠나서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에 살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푸프린트를 구입을 했는데, 그 푸프린트는 정품으로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난로 3GT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넘는 사악한 금액을 주고 푸프린트를 구입했던 반면, 이 니악의 백컨트리사에서 나온 새틀라이트 2P 전용 푸프린트를 구입을 했어요. 금액도 정품하고는 전혀 생 딴판인 18,000원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니악 같은 경우에는 이너랑 아우터랑 그리고 푸프린트까지 같이 결합을 해도 이 푸프린트가 300g 정도거든요. 총 1.8kg 정도? 1.8kg 정도가 됩니다. 이 팩하고 폴하고 전부 다 합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경량성을 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텐트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빨리 감기를 안 해도 굉장히 빨리 피칭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텐트 피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도 이 텐트는 정말 쉽게 치실 수 있으세요. 이 샌드 색상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난로 3GT 같은 경우에는 그린 색상인데요, 그린 색상하고는 또 다른 약간 밀리터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상이에요. 힐레베르그 텐트 구입하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샌드 색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니터에서는 조금 색깔이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크합니다. 이 다크하기 때문에, 그리고 먼지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우선 레드 색상은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린 색상 같은 경우에는 먼지를 타면 먼지가 굉장히 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오염되는 부분이 티가 많이 나서 저는 세탁을 안 하고 물티슈로 거의 닦지만, 물티슈로 닦아도 잘 닦이지만 그래도 이 샌드 색상 같은 경우에는 훨씬 오염이 좀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볼 건요, 이 부분. 근데 색깔 진짜 영롱하지 않습니까? 샌드 색상의 블랙에다가 힐레베르그 빨간색으로 정말 임팩트 있게 빡! 인정? 정말 돈이 깡패지 뭐. 텐트는 정말 좋죠. 그리고 이렇게 아우터 원단에서도 지퍼 사이로 비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무 재질이라고 하나요? 요런 걸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마감이 쭉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전실에 있는 이 아우터 자체를 전부 다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점 하나 짚고 들어갈게요. 뭐 단점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좀 당황했거든요. 이게 잘 안 빠져요. 이게 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렇게 폴대에다 박아놨으면 요렇게 다음에 열고 싶으면 요거를 그냥 통째로 빼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무리해서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거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힐레베르그는 정말 제가 최대
진짜 완전 최대 칭찬을 하는 게 이 지퍼 같은 경우에 열릴 때 스트레스가 받지가 않아요. 다른 텐트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찝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아래를 잡아주고 열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얘는 그냥 열면 열립니다. 닫으면 닫히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열리고 닫히고 바람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힐레베르그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썼습니다. 지퍼가 쉽게 열릴 거를 방지하고자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눈에 밤에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고무줄에다가 하나 달아놨고요. 여기 고리랑 그리고 열리는 고리 두 개 자체를 한 손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주면 바람이 불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고정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 때는 그냥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은 지퍼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지퍼를 열고 이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지퍼를 열면 바로 이너 텐트가 나옵니다. 이너는 노란색.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가끔가다 텐트 중에 이렇게 고리 자체가 이게 그냥 강력한 그냥 스트랩 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텐트들은 이걸 정말 꽉 잘 돌려서 묶고 그래야 이게 겨우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힐레베르그는 이게 고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만 껴주면 그냥 쉽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리만 딱 걸어주면 끝. 이렇게 반만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배낭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전실이 나와요. 이 전실 자체는 좁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냥 앉아 있어도 될 정도로 전실 공간은 충분히 넓어요. 그리고 양쪽 다 오픈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열어볼게요. 이제 이너 텐트 한번 열어볼까요? 이너 텐트 또한 지퍼가 굉장히 잘 열립니다. 지금 제가 팩을 다 안 박아서 여기가 아직 좀 텐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 열려요. 메시망이 이렇게 열리면 이제 이너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너 자체는 실내에 벤틸레이션이 되는 공간은 따로 없어요. 왜냐면 여기 문 자체가 크게 메시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벤틸레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너랑 아우터랑 더블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텐트 자체는 결로가 실내에 생기지가 않아요. 실내 결로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여기 중간층에 있는 공기 때문에 바깥쪽 이게 지금 10D죠 10D고 30D잖아요. 이 위쪽이라든지 이 벽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결로가 이미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난로 3GT 또한 실내에서 결로가 그렇게 심하게 불편하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밤에 이슬을 맞아 봤는데 이 원단 자체가 메쉬인데 방수입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밖에서 쭉 흘러내리지 안쪽으로 스며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기성도 있는 반면에 방수 기능도 어느 정도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 이너의 바닥 자체가 조금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만원대 후반 정도의 풋프린트를 얘는 같이 체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풋프린트는 따로 리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재질 또한 잘 나와서 18,000원의 가격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금액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힐레베르그 니악과 1:1 완전 맞춤으로 만든 것처럼 세틀라이트 2P랑 거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겠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포켓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각 방면으로 여기에 포켓이 또 있습니다. 포켓은 이렇게 한쪽에는 나눠서 핸드폰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리고 다른 한 곳에다가는 기타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렇게 분리형 구조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실내 공간은 2P로 나온 텐트들 2인용으로 그냥 편하게 지낼 두 명이서 편하게 지낸다 그런 개념으로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가 굉장히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1.5P 정도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되지. 하긴 뭐 제가 체격이 커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2P라고 해서 두 명이 편하게 그냥 주무시기에는 막 엄청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용할 땐 3P, 그리고 한 분이 사용할 땐 2P, 그런 식으로 본인 체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하시려고 하는 인원의 추가 1P 정도를 해서 텐트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리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매트를 따로 깔아 가지고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롱 사이즈, 와이드 사이즈, 롱 와이드 사이즈 굉장히 큰 매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깔았을 때 끝과 끝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길이 자체는 여유가 굉장히 있는 편이고요. 이제 단점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단점,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위로 모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넓지만 올라갈수록 좁아진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매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쪽을 깔고 한쪽을 여유 공간으로 둔다라고 했을 때 매트 위에 앉아 있으면 이쪽에서 머리가 좀 답니다. 그래서 매트를 가운데다가 놔두고 앉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 텐트의 정중앙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올라오는 이쪽을 통해서 머리가 닿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떠한 돔 텐트든 마찬가지의 단점이겠지만 얘는 여기에서 굴곡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각도가 조금 크기 때문에 정말 가운데 앉지 않는다면 이쪽 머리 부분이 닿기보다는 옆면 쪽으로 머리가 닿는 단점이 조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많이 당황했던 건데요, 정말 좋았어요. 일단 여기에다가 정가운데에 램프 거리가 없는 텐트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중간한 경우가 있는데 얘는 여기 고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크레모아라든지 기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실내형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고리가 조금 끼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열쇠고리 같은 거를 하나 달아 놓으면 끼고 빼고 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게 고리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기타적으로 그물망을 달아서 여기에다가 뭐 수납 공간으로 또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원하는 곳에다가 램프를 걸어서 사용하는 용도로 저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메쉬망을 전부 다 풀 개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있지 않고 쭉 모아서 이렇게 고리에다가 체결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돔 텐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입구 자체가 굉장히 좁은 텐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텐트는 안쪽에서 나갈 때 머리가 걸린다든지 구부리고 나가야 된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문 또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도 걸림없이 편하게 나갈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이제 아우터를 전체 다 오픈을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고리만 빼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얘도 고리에다 체결을 해 놓으면, 자 보시다시피 이너가 활짝 오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이 메쉬망 자체도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열어놓고 이너를 닫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텐트의 장점을 한 가지 더 뽑자면 아우터 자체가 바닥과 떨어져 있는 이렇게 돔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실내로 공기의 유입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속안에서 벤틸레이션 자체가 사방으로 잘 된다는 거죠. 앞면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사방으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뜨게 됩니다. 3계절 텐트니까 그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텐트 4계절 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MSR 허바허바 같은 경우에는 이너 자체가 전부 다 메쉬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 사방이 전부 다 이렇게 들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텐트도 한국 기후에서는 여기서 그거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3계절 텐트라고 나오는 거는 4계절도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겨울 정도면 영하 막 10도 이상 넘어가는 그런 극심한 추위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영하 10도 이내선에서는 이렇게 3계절 텐트라고 불리는 텐트를 사용을 해도
뭐 차가운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겨울에는 텐트의 그런 방풍성보다는 매트와 결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3계절 텐트는. 그만큼 텐트 전체적으로 벤틸레이션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3계절을 사야 되나요? 4계절을 사야 되나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큰 비중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3계절을 사용하시는 분들, 3계절 텐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낭과 매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되겠다 라는 그 정도로 함축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오늘 힐레베르그 니악의 간단한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고프로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어두워지고 있어서 편집할 때 한번 봐야겠지만 걱정은 되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백패킹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구독 한 번씩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백패킹 몬스터가 될 거예요. 아디오스.